관점에 대해서 전반적인 어떻게 이제 살펴보는지 이렇게 이론하고 사례, 임상 중심으로 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어떤 직장을 구한다든지, 그러니까 뭐 취직도 될 수 있죠. 취업도 될 수 있고, 또 이렇게 옮긴다든지, 그렇죠? 옮기거나, 아니면 직장 내에서 이렇게 승진을 하거나, 이런 것들은 다 구관점, 관을 구하는 그런 그 점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육친효라는 것이 자부재관형 5가지니까, 그렇죠? 용신이 5가지 내에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점학을 어프로치를 할 때 이제 아까 이제 쉬는 시간에 질문 이렇게 몇 번 주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잠깐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항상 이제 다 요거 마치고 그 다음에 할 때 문서점이거든요. 그 문서점인데 문서가 시험도 문서가 들어가고요. 요즘은 문서의 종류도 굉장히 이렇게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항상 그 점을 칠 때는 점자의 의도가 중요한 거거든요. 굉장히. 그러니까 점 있는 상을 풀어주는 사람 우리가 점복이라고 얘기하는데 복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을 그래서 보통 이제 그 직접 당사자가 점을 치는 거죠. 점을 내가 어떤 의문사를 어떤 궁금한 걸 가지고 쳤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상이 이렇게 잡힐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걸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고 그거를 읽어주는 건데 점친 사람이 어떠한 의도로 점을 쳤느냐 이거가 상당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부효가 이제 좀 전에 그거 이어서 말씀드린 부효가 문서인 거는 맞아요. 집을 사고 파는 것도 문서고, 뭐 경매도 문서고, 시험도 문서고, 뭐 합격도 문서고, 다 문서거든요. 임대도 문서고, 전대차도 문서고, 다 문서잖아요. 문서가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순수한 문서의 의미가 있는 게 있어요. 이를테면, 내가 이사를 하는 게 좋은지, 그냥 있는 게 좋은지, 이런 걸 볼 때는 그냥 크게 봐서 똑같이 부효가 용신이지만, 목적성이, 그 이사의 기륭을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용신효가 왕상하고 크게 세요랑 어떤 생애 관계라든지 합의 관계라든지 이런 거 있으면 이사 운이 괜찮습니다. 이사를 하셔도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좀 전같이 그러니까 뭔가 이제 임대를 내가 이제 임대도 놓는 사람이 있고 내가 얻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러니까 임대를 얻으려고 하는 사람도 문서가 용신이 되고 놓으려고 하는 사람도 용신이 될 수 있죠, 그렇죠? 근데 내가 이렇게 마땅한 거를 이렇게 얻을 수 있겠냐? 그러니까 그냥 문서의 의미에 부합되는 거는 부효로 보는 게 맞는데 이게 문서가 재효화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걸 통해 가지고 내가 어떤 실질적인 수입이나 소득이 있어야 돼. 그러면 그거 재효를 같이 봐줘야 돼요. 재효를. 아니 그렇잖아요. 그냥 무조건 내가 빈 공간, 사무 공간을 그냥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뭔가 그걸 통해서 고정적인 수입이라든지 그러니까 나가려고 하지만 결국은 그게 문서점이지만 재점이란 얘기지.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순수하게 지난 시간에 계속 뭐 이렇게 봤습니다만 그냥 아예 내가 진짜 물건에 대한 매매점이라든지 이러면 뭐 재고의 제로의 여지가 없이 명확하게 재물이 되겠지만 이렇게 약간 중복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게 워낙에 우리 주변의 일상사에 전개되고 펼쳐지는 사안들이 이렇게 이제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한번 같이 봐주는 게 맞다. 얼마 전에도 이렇게 경매점을 한 번 친 적이 있는데 경매도 문서가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냐면 일반적으로 그냥 가서 내가 물건을 그냥 가서 이렇게 입찰하고 낙찰을 받는 그런 순서가 아니고 뭔가 이렇게 브로커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관리하는 그 회사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 회사랑 이렇게 이면 계약을 하고 그러니까 이게 뭐 그게 있는 모양 그런 관행적으로 그렇게 하고 회사가 제시하는 가격으로 입찰로 들어와라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그거는 표면상으로 형식을 보면은 경매니까 문서로 보는 게 맞는데 기본적으로 그거 할 때 커미션도 주고 그 안에 기본 그 옵션이 다 붙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결국은 그거를 돈을 투자를 해서 내가 어떤 차익이라든지 경매 차익이라든지 그렇죠? 이런 재물을 내가 얻고자 했던 목적이 좀 바뀐 거지. 그러니까 그냥 그런 사전에 그런 거 없이 내가 그냥 경매 공부를 했어요. 뭐 법원이나 뭐 이런 데서 물건 뭐 나오는 걸 가지고 내가 입찰을 하려고 들어갔어요. 그럼 그게 맞죠. 문서로 순수하게 보는 게 맞을 수 있는데 아니면 내가 그걸 싼 걸 잡아가지고 내가 살 집을 내가 이사해서 들어가려고 하는 그거는 문서의 목적이 맞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거를 뭔가 이제 사전에 데코레이션을 해서 결국은 이제 나중에 어떤 차익을 보려고 하는 거는 원래 문서점이지만 뭘로 바뀐 거예요? 재점으로 바뀐 거지. 그러니까 이런 거를 파악하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참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 점자의 의도, 깔려 있는 이런 거를 파악을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부하고 제하고 두 개를 한꺼번에 해봐야 돼. 그렇죠. 예. 그런 경우는 같이 한번 고려를 해서 한번 이렇게 왜냐하면 이걸 보는 게 응기가 나오기 때문에 응기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가 있다. 임대인은 돈이 들어와야 되고 입주에는 돈이 나가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럼 어떻게 제가 깨져야 돼요? 아니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결국은 임대인이 오너자잖아요. 임차인은 그거는 내가 필요한 목적으로 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거기에 들어가려고 하는 거고, 물론 그걸 해서 뭐 내 돈을 벌 수도 있고 사업을 할 수도 있고 공간 마련하는 게 비교적 문서의 목적성에 더 부합되는 거고, 그 임대인은 재에 대한 부분이 조금 더 이렇게 목적성이 들어간 거죠. 그렇죠? 그걸 통해서 고정적인 안정적인 내가 소득을 수입을. 근데 그런 경우에 그러면 임차인은 좀 부가 더 왕성해야 되고 임대인은 재가 더 이렇게 왕해야 된다 이렇게. 아니 그러니까 뭐 같은 물건을 가지고 둘 다 같이 이렇게 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고요. 보통은 내가 세를 놓으려고 하는 사람이나 세를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 쪽에서 이제 볼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 메인은 이제 지금 이제 붙점하는 시간은 아닌데, 그러니까 관점에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그러한 사례들이 딱딱 명확하게 떨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실제 이렇게 얽혀있는, 엮여있는 이런 어떤 상황을 보면. 그래서 일단 그거는 붙점할 때, 문서점할 때 다시 한번 더 세부적으로 다루기로 하고요. 이 관점에서도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들이 경우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게 다 관이 용신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관이. 관 중심으로 이렇게 이제 보는데 요는 원래 우리가 명리에서도 재관인이 이거를 정관, 정인, 정제 이거를 삼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다
다 옛날로 말하면 벼슬하고 연결이 돼 있는 인자들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 중에서 관하고 인하고 관하고 재는 관인상생하고 제왕생관하니까 서로 문제가 없어요. 서로 둘 다 연결되는 게 생애관계니까 문제가 없는데 그 중에서 재하고 인이 문제인 거야. 왜냐하면 이게 제극인을 하니까. 그래서 보통 이제 그 시험이 연관돼 있는 시험을 봐서 들어가는 직장, 시험을 봐서 승진하는 거, 뭔가 이렇게 그 시험이라고 하는 건 변별력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문서가 먼저 개입을 하고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관이 연결되는 인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한 시험이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있는 그러한 관에 대한 것들은 관하고 부효를 같이 봅니다. 관하고 부효. 그러니까 관은 뭐 직위도 되고 명예, 명성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부는 뭐 학문이고 이렇게 뭐 자격, 공부 이런 거니까 이런 부분들이 관인으로 상생해서 이제 연결되는 이런 구조가 있는 거고. 아니면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이건 이제 경우의 수를 따져보면 우리가 무슨 뭐 공채 시험을 해서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들어가서 내가 스카웃을 당한다든지 아니면 직장 내에서 내가 승진을 한다든지 이런 거는 꼭 시험이 연관된 게 아니고요, 그렇죠? 시험이 연관된 게 아니고 그 관이 왕해져야 되겠죠, 그렇죠? 그럼 관이 왕해지려면 제가 생해줘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조금 차이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재관인을 같이 보는데 기본적으로 우리 뭐 국가고시라든지 아니면 뭐 학생들이 시험을 본다든지 이런 건 딱 관인을 보거든요. 관인을 봐서 그러니까 관이 왕하든지 부가 지세하고 관이 왜냐하면 그 부의 원신이 관이잖아요, 그렇죠? 관이 생하는 구조라든지 이런 구조면 일단은 가능하다, 유망하다, 합격한다, 승진한다, 붙는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보는 건데 이게 그 관점에 재효하고 소효가 지세를 하거나 만약에 동했다라고 하면 이게 시험을 동반한 관직인지 관점인지 아니면 그런 거 없이 관에 대한 부분인지 이런 거에 따라서 왜냐하면 자손효는 어때요? 관을 우리가 명리로 얘기하면 상관경관하니까 지세하거나 동한다라고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불합격이고 승진 안 된다고 옮길 수 없다가 되고 이런 거예요.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재효가 뜰 때는 재효가 지세하거나 재효가 어때요? 이렇게 동하거나 이랬을 때 재효가 동하면 일단은 재는 부효를 극하고 관을 생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시험이 옵션이 돼 있지 않은 그런 점 같은 경우는 가능한 거예요. 제왕생관하니까. 그러니까 직장 내에서 승진을 한다든지 내가 뭐 이직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직도 비교적 뭐 잘 돼서 움직이는 것도 이직이 될 수 있고 또 내가 뭐 이렇게 밀려나거나 경쟁에서 이렇게 떨려나가지고 해도 이직이 될 수 있고 이런 건데 이제 관의 왕세를 봐야 되는 거죠. 왕세를. 그래서 일단 시험이 있는 관이든 없는 관이든 소녀가 뜨면 불리하죠. 소녀는 동하거나 지세하면 소녀는 무조건 어때요? 관을 극하고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그 부여의 원신을 똑같이 부여의 원신을 극하는 관을 극하는 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좀 불리하다 이렇게 보는 거고 재효는 이렇게 승진점이라든지 뭐 이렇게 스카웃이라든지 스카웃 보통 시험 보고 데려가지는 않잖아요. 이런 경우들은
관이 그러니까 제가 왕하거나 동하거나 이래서 관을 이렇게 이제 생하면 그런 경우는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형효가 동하거나 형효가 지세하거나 이랬을 때는 조금 불리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형효는 이렇게 가능한 경우는 형효는 이렇게 경쟁의 요인이 있어요. 시험을 보거나 뭐 승진하거나 관점에 대해서는 경쟁의 요인이 있는데 특히 이제 어떤 발탁이라든지 추천이라든지 후원이라든지 시험에 의한 어떤 그런 관으로 진출 이런 경우들은 그러니까 관 인상생을 받는 게 부효인데 부효가 그러니까 형이 이렇게 지세했을 때 동하는 게 아니고 그 부효의 인생아가 되는 거니까 그렇죠. 생을 받는 경우는 형이 지세했을 때 많이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부가 동한 거를 생을 받는 거 내가 누리는 게 되는 거니까 그렇죠. 이런 경우 제한적인 거 말고는 형이 지세를 했는데 동했거나 형이 지세를 안 하고 딴 데에서 동했거나 이러면 어때요? 부효가 엄한 거를 생각하겠죠. 그렇죠? 그리고 부효를 설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효의 기운을 에너지를 설하는 거니까 불리하다. 시험이 없는 승진점이라고 하더라도 형효가 더하면 형은 어때요? 재효를 극하겠죠. 그렇죠? 맞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명리에서 배웠던 이런 생극, 상생, 상극의 원리가 그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귀효가 본래는 형효를 극하지만 형효가 동했다라는 건 어때요? 관효의 원신인 재효를 극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불리한 쪽인데 제한적이죠. 그래서 가장 뚜렷한 구조는 뭐냐면 관이 지세하거나 그렇죠? 관부가 지세하거나 해서 부가 지세하면 왕한 관이 월과 일과 동요와 변유에서 어때요? 그 지세한 부요를 생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일과 월의 왕에서. 그게 그냥 가장 스탠다드한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 시험을 보는 점에도 시험을 보는 그러한 그 어떤 관점에도 그 이렇게 부효가 약하더라도 관효가 이렇게 강하면 그러니까 보통은 부효는 그 이렇게 그 시험에 대한 성적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부효는 성적. 시험을 내가 잘 보느냐 못 보느냐. 그런데 관기효는 석차라고 얘기를 해요. 석차. 그러면 결국은 시험에 붙거나 그 관을 내가 타이틀 리스트가 된다라는 거는 결국은 석차가 좋아야 되는 거죠. 시험을 잘 보고도 떨어지는 경우 있고 관직이 안 되는 경우 있고 시험을 좀 못 봤어도 관이 강했을 때는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경우 예외적이거나 아니면 제한적으로 시험점에도 제왕생관을 하면 그러니까 어렵게라도 된다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제가 동하면 부를 극하겠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험은 못 보는 거야. 시험 성적은 안 나오는데 관은 확 밀어주니까 운이 좋아 된다는 얘기지. 운이 좋아 된다는 얘기지. 이런 게 이렇게 보는 것이 이게 참 이론적으로는 이게 다거든요. 우리가 명리의 상생상극에 이런 부분들인데 이거 이제 하나의 별도적인 부분은 꼭 생극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그 육합의 관련성에 의해서 이렇게 그 지세한 효를 이렇게 합하고 들어올 때, 그러니까 지세하거나 관기효가 지세하거나 생세하거나 합세하거나
이럴 때 관이 이런 경우에는 내가 관을 취득할 그런 어떤 경우가 확률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이제 관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봐서 근데 이제 또 이제 그 관이라는 거는 이게 어떤 승진이고 이런 것들이 그 나 혼자 어플라이하고 나 혼자 이렇게 딱 낙점되고 선발되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항상 이렇게 경쟁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경쟁자가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재효가 지세를 하고 왕해요. 그리고 관이 동했단 말이에요. 근데 원래는 어때요? 제가 관을 생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도 내가 적극적으로 관을 취하려고 하는 경우예요. 자, 이런 경우 제가 동해서 관이 됐다든지 뭔가 제가 지세를 하고 관이 왕한 상태에서 동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약간 세모예요. 이 관이 어디로 갈 거냐라는 거지. 근데 그럴 때는 응의 동태를 좀 봐야 돼. 응에 특별하게 관하고 뭔가 연관성이 없으면 그거는 내가 취하는 관이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내가 이미 취하려고 내가 동했기 때문에. 그런데 응이 만약에 부유가 지세를 하면 어떤 형국에 그 동한 관이 누구를 생하는 거예요? 응을 생하는 거지. 그러니까 경쟁 물망에는 오르는 거야. 오르는데 최종 단계에서 내가 픽업은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변하고 변하는 거예요. 변하고 변하는 이런 형태이고, 그러니까 가장 뚜렷한 거는 이렇게 뭔가 이렇게 그 손이 지세를 했다든지, 그렇죠? 손이 뭔가 괴중에서 동했다든지 이러면 그냥 좀 어렵다, 힘들다라고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만약에 이제 손이 동했어도 부여가 같이 동하면, 그렇죠? 같이 동하면 조금 가능성이, 왜냐하면 소녀를 극하니까 부여가, 그렇죠? 근데 지세한 거 자체만으로도 어때요? 내가 그 관하고 머는 거, 밀어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는 다 점이 연결돼요. 이게 육친이 5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게 부부점을 친다든지 궁합점을 친다든지 결혼점을 친다든지 여자가 여명이 이렇게 쳤을 때는 그 관여가 어때요? 상대방이 되기 때문에, 남자가 되기 때문에 어때요? 이미 내가 소녀가 지세했다는 것 자체만으로 어때요? 배우자를 내가 밀어내려고 하는 성향이니까 어렵다. 오래 못 간다. 똑같이 관이 나한테 안 오는 이런 구조가 되니까 그렇게 판단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그냥 전반적인 포맷입니다. 관점에 대한.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자꾸 염두를 이렇게 두고 궁리하고 이렇게 하면서 점점 이렇게 사안별로 상황별로 이렇게 이제 구분하고 조금 따져보는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 관이 용신이 되는 건 맞는데요. 우리가 취업점이나 무슨 여자의 이성점이나 남편점이나 이런 거 말고는 일반적인 경우에는 우리가 관귀효라고 얘기를 하듯이 그럴 때는 대부분 다 힘들고 어렵고 시비, 구설, 질병, 재난, 근심, 걱정 안 좋은 거 투성이에요. 일단은 그런 형태로 오히려 지세한 거는 조금 나아요. 관이 일반적인 경우에는 내가 그걸 끌어안고 있는 형국이니까. 근데 그게